왼발을 뛰면 왼발이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고, 오른발을 뛰면 오른발이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고, 숨을 쉴 때는 숨을 쉴 때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고, 숨을 거둘 때는 숨을 거둘 때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참 재미있어요. 지지, 그칠 지자요. 그치고 그치는 곳이 바로 발발, 출발하고 출발하는 곳이다. 그치는 곳이 바로 출발점이고, 출발점이 바로 그치는 곳이고, 이게 법성신의 내용입니다. 이게 원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 법성계를 저술하신 의상 스님이 그 법성계 해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지가 발처라고 그랬어요. 그치고 그치는 곳이 바로 출발하는 곳이다. 그런 말을 거기 해석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점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것이고요. 목적지가 어디냐? 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목적지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 만족할 곳은 아무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자꾸 달려가니까 영원히 나그네 생활만 하는 것이 고향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문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문제가 문제지 무엇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쳐라 이거예요. 자꾸 달려만 가지 말고 그쳐라. 그리고 자세히 봐라. 지간 그쳐서 자세히 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곳도 만족할 수 없는 곳은 없다. 이것이 뭐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성불이라고 전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쳐서 보면 바로 만족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한국 스님이신데 그 인도 그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그 곳이 있잖아요. 다람살란가 거기. 그 가지고 다라이라마 큰 스님이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을 처음에 가서 뵙고 질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다라이라마를 보고. 그 흔히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런데 우리 선사 같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대답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망상 부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질문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게 한국 불교의 가풍입니다.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질문 자체가 달려가는 마음이거든요. 달려가는 마음.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선사 큰 스님들한테 질문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 질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공연히 야단만 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게 이 동아시아에 맞는 방법이에요. 동아시아에. 근데 티벳만 하더라도 인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적인 이런 요소하고 인도적인 요소하고 논란이 붙었는데 인도적인 요소가 거기 통했어요. 그래서 티벳 불교는 대승불교이면서도 인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라이라마는 이제 그 역시 그 티벳 불교에 맞게끔 대답을 하셨더라고.
말로 하신 거예요. 직접 행동으로 지도하신 게 아니고 말로 지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그래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나의 본성은 철저히 공성이다. 공성, 그게 법성이라는 거죠. 그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성인 거예요. 원적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는 달라이라마 제14세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변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한국에서 간 스님이 감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하고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이제 선사들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바로 눈앞을 봐라 이거거든요. 이게 왜 나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게 지도 방법이지. 그게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다 자기 만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 자꾸 뭐 하면 이제 주장자가 후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의 고향에 있는 것이고 늘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제 그 변화되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변화에 늘 속는 거예요. 속아.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의 파도와 같아가지고 그 파도 자체가 바다를 떠나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저 파도에서 이 파도로 계속 밀려가고 밀려오는 것만 이제 알지 바다 자체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바다냐? 아무 데고 멈추는 데가 바다예요. 아무 데고. 멈추는 데가 고향이지.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진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건 아니다. 진리의 고향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고향 떠난 나그네 고향에서 고향을 찾는 나그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있는 곳에 전부 바다지. 이 파도에 바다가 없고 저 파도에 바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생각에서만 사로잡혀서 달려가기만 하지 실제로 멈출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부족한 게 뭘 이루지 못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멈추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언제쯤 내가 이 찾고 달려가는 마음이 멈출까? 이건 나이 든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노인들도 보면 생각이 더 바쁘고 많은 분 많아요. 천지가.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멈추게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알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데 그게 불교의 수행이고 그게 공덕이고 그게 공부입니다. 공덕을 쌓는다,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 바로 그거에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주 놀란 게, 이게 정말로 이게 나이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젊은 사람이 썼다는 책인데요. 24살 때 썼다나. 그것도 여자분인데 그런 책인데 이렇게 나이가 젊어도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아주
넓고 아주 밝아요. 그래서 야, 이 훈련하는 대로 이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나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이게 말하자면 1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1시간이 아니고요. 누구의 1시간이냐 이게 다 틀리겠더라요 보니까. 그 옛날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 나이하고 시골 나이하고는 틀린다고. 그 시골 나이는 10살을 공제해야 된다고. 그 서울 사람 50하고 시골 사람 60하고 같은 나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시골 사람이 막 보고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왜 그러냐면 같은 1시간이라도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인도 그 체험을 깊게 한 사람하고 뭐 낮게 한 사람하고 틀리듯이요. 1년 만에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있고 60년대도 체험 못한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젊은데 그 소설의 제목이 달려라 아비예요. 달려라 아비. 아비는 아버지를 평범하게 부르는 말 아닙니까? 아비. 그럼 요즘 아버지들이 달려가기만 해요. 내용이 그래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책임을 안 져. 그냥 달려만 가. 그 옛날에는 막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피땀 흘리면서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요즘 아버지들은 그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고 도망가려고 달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달려요.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은 다 유목민이 됐다. 유목민. 떠돌이가 된 거예요. 이야, 이게 그 아주 25살이나 4살 정도 된 사람의 작가의 이게 차관입니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뭐 나이 믿고 이랬다가는 안 되고요. 나이가 들면 다 마음이 쉬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쉬어집니다.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내용이 그래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동거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책임 안 지고 달려나간 거예요. 이게 달려라 아비예요. 저 미국으로 어디로 돌아다니고 끊임없이 달려다.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달려나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저기에 일이 생기면 또 도망가 달려. 그래야 달려라 아비야. 달려라 아비. 계속 달아나. 야, 참. 그게 아주 그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하던 그런 현상인데 그 사실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라고 그래서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도망가기 바쁜 그런 남자가 허다분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어젠가 또 무슨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한 30쯤 되는 젊은 사람에게 아버지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있는 게 90, 100살까지 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처갓집하고 자기하고 합하면 이 노인을 5, 6, 7, 8까지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 가버리고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든지 살고 다 찾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나갔는데도 안 찾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남자의 역할이 뭐냐,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를 아주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나 또 이 가족 간이 지금 멀어져 있느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은 소설인데 다른 단편에서 한 얘기인데 작가는 같고, 이제 떠돌이 아버지가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딸한테 온 거예요. 어디서 뭘 했는지 그 딸은 전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떠돌이 아버지가 이제 혼자 사는 딸 자취방에, 그것도 반지하 자취방에 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보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고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고
막 딸을 칭찬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길래 이러는가? 언제 그 요구하는 본색이 나올라나 하고 기다리니까 나중에서 나 여기서 며칠만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참 요즘 아버지들 문제예요. 이게 현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며칠 얹혀 살라고 그 딸 찾아가서 그렇게 아양을 다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속으로는 안 돼요 말하고 싶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힘도 없이 그러세요 하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24시간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TV만. 이게 참 또 문제거든요. 이 TV가 완전히 자기 인생이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TV만 보는데 이거 딸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저녁에 TV만 보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잠시 그 나간 사이에 가위로 TV 선을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TV 없으면 조용할 줄 아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뭔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TV를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 얼굴 안 쳐다봐도 됐는데 이제 TV가 없어지니까 아버지 얼굴을 쳐다봐야 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 때문에 가족 간에 화목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TV가 없으면 가족 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관찰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TV를 그 선을 끊어놓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서 죄책감과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는 뜻으로 용돈을 10만 원을 이제 TV 위에 올려놓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고 퇴근해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떠나고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되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이 많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직장에도 보면 공부 안 한 선배는 선배가 아닌데 자기가 경험이 있는 듯이 가만히 보면 무능한 선배들 보면요. 경력 15년, 20년이라고 해도 실제 경력은 2년, 3년밖에 안 돼요. 2년, 3년만 경험을 쌓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 세월만 보낸 선배가 허다분하거든요. 그건 20년 경력이 절대 아니고요. 3년 경력이에요. 3년 경력 가지고 30년 직장 생활하니 조직에서 볼 때는 월급만 많이 주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10년 경력자의 능력을 키우려면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경력자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20년 동안 공부를 해야 20년 경력자지 실제로는 3년 경력 실력밖에 없는데 대우는 20년 경력을 해달라니 그 경영자가 볼 때는 내보내려고 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 간다고 절대 유능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불교의 인과법이에요. 이게 의탁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딸은 TV 못 보게 한 것이 미안해서 용돈을 거기다 놔두고 갔는데 아버지는 가라는 뜻으로 알고 돈 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말로 부녀지간이지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설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수양을 많이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월입니다. 옛날에는 서로 아껴주고 이제 서로 감싸주면서
대가족 제도로서 문화가 유지됐지만 지금 가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꾸 무가족 시대라고 그래요. 가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혈육으로만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남남인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닦아서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가 아니라 자족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생활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 만족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나도 누구 원망할 줄도 알고 욕할 줄도 알고 보면 보고 싶어 할 줄도 알고 싫으면 싫어할 줄도 알고 솔직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거기서 조금 나의 그 안정과 기쁨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의미 있는 좋은 일을 자꾸 하시면서 항상 만족을 배워가는 불자가 되면 그게 오늘날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마치겠습니다.